저는 오늘 강의장에 오게 되면 아는 우리 이북도민 형님들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남자들이 사실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여성 동무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걸? 근데 제가 남성 여성 동무들 보면요, 제가 쫄아요, 사실은. 너무 강해서. 우리 남한의 남성들은 여성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들이 얼마나 세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여성들이 너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미나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꼭 오늘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 제목은 통일은 굳건한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지만 강의 교환이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 교환을 그닥 많이 쓰진 않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다 형님뻘이 되고 다 선배뻘 되는 분들이라 제가 평시 하고 봤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려 합니다. 자, 강의 내용은 이렇게 준비했고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저 같은 우리 탈북민들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북한 정권의 시절을 바로 인식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 간 안보 간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강의에 앞서 제일 궁금한 것은 저기 나온 탈북자 최은준이가 북한에서 뭘 했으며 또 왜 왔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래서 17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 나이를 친 16세 북한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해서 2년 3개월 정도 병사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선발이 돼가지고 대한민국과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학교에서 ROT 졸업해도 장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못합니다. 북한은 병사 생활을 2년 내지 3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병사를 선발해가지고 또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선발해서 군관학교, 말하자면 장교들 양성하는 그런 학교로 보내서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장소가. 제가 만 2년 교육까지 거쳐서 소일 인간해가지고 저는 군복무 전 기간을 최전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총불을 맞대고 21년간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군 마지막 계급이 중대장 대위로 제가 전역을 했고요. 전역 이후에는 제가 북한의 사회안전성, 우리 대한민국 하면 어디까요, 이게 사회안전성이? 어떤 기관을 보셔야 되나요? 사회안전성 하게 되면? 예? 경찰입니다. 경찰. 경찰청에 가서 저는 그때부터 장성택이 가장 가까운 측근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장성택은 잘 아실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대한민국 오기 전까지는 특수교육을 받고 북한의 국가보위성, 여기는 어딜까요? 대한민국 비교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정원 같은 북한의 최고의 정부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개 부서장으로 제 계급은 상좌, 여기로 말하면 대령급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 임무는 북한 서해안, 평안북도 신우자 앞바다부터 백령도까지 저는 서해안 담당이 제 총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간첩을 잡는 이런 반탐을 보고 있다가 현직에서 탈북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저를 이렇게 마뜩지 않게 쏴보고 있어요. 저 새끼는 북한 경력 보니까 완전 빨개 새끼인데 저 새끼는 왜 왔어 저거? 응? 혹시 간첩 아니야? 좀 그런 분으로 보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 경력 보면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 동기도 간단히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탈북 동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버지 원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했지만 저희 아버님도 북한 군에서는 최고위급 장성이었습니다. 포스타. 김일성과 함께 항일발산청도 참가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최고의 이런 출생이 제일 좋은 집안이죠.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저희 아버님 보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당신은 우리 군에서는, 북한 군에서는 군사 전략에서는 당시 첫 번째라고 이렇게 일컫던 그 아버님이었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김정일한테 숙청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인물을 두 글자로 비한다면, 두 글자로 평가를 한다면 악마, 악마도 맞고요. 또 괴물, 괴물도 맞고요.
군부대 나면 흔히 제일 많은 소리가 돼지라는 소리 제일 많이 합니다. 돼지. 예, 돼지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가지 종목에 또 여자도 포함됩니다. 여자. 예? 김정일이가 1972년도 북한의 후계자로 등극하기 전부터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이제 그 여자 그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쁨제역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한테 기쁨제역 성대 수백 명이 봉사한다는 걸 다 아시지만 북한 주민들 알까요?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뭐 장군님의 아들이 있냐, 딸이 누구냐, 가족이 몇이냐 이거 말만 해도 정치범입니다. 예? 논의 자체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 딸 김제를 내세웠잖아요. 김제 내세워놓고 김제를 막 언론에 띄우니까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지금 김주애가 뭐 후계자로 이제 낙점되고 갔다. 전 절대 그렇게 한 겁니다.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이미 해외 나가서 공부할 겁니다. 노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아버님은 고위직했다니까 김정일이 이래 여자 비하 스캔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이가 그때 뭘 했냐면 북한군 총정치국이라는 것입니다. 북한군을 당적으로 장악지하는 총정치국이거든요. 흔히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북한의 2인자 하게 되면 북한군 총정치국장 집잖아요. 그죠? 예. 이 총정치국 산하에 적공국이라 하시면 적공국. 적공국은 적들을 대상으로 공자하는 국을 함축해서 적공국으로 부르거든요. 우리 지난 시기에 남북한이 38선을 서로 대북 방송할 때 그때 우리 38선 나서 북한 여성들이 국군 장병 여러 번 하면서 회의하던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 여성들이 다 적공국 요원들입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이용마와 같이 그 총정치국장 이용마와 함께 적공국 산하에 특각 별장을 한 15군데 만들어 놓고 북한에 20대 초반 제일 이쁜 처녀들은 다 뽑아다 놓고 자기가 매일 저녁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놀아댔습니다. 이쁜 여자 하루 저녁 뒤로 자고 김일성이 명함시계 하나 집어줬거든요. 명함시계 뭔지 아시나요? 명함시계를 하게 되면? 네.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 시계. 시계에다가 오메가, 롤렉스 이런 시계에다가 김일성, 김정일하고 이름 새긴 시계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시계를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시계 하나 받으면 뭐 간부로 승진하거나 대학 갈 때 좀 도움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요? 저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한민국 와서 대통령 시계 제가 2개 받았습니다. 2개.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제가 직접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 시계 받은 날 저 엄청 흥분했어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습니다. 언제면 정부에서 나를 찾을까. 근데 10년 지나도록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기념품, 몇만원 기념품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아니거든요. 북한은 이 시계를 하나 받으면요. 그날로 문건에 기록이 남아서 그 사람 간부로 승진하고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훈장입니다. 이게. 이런 나라의 최고 훈장을 이쁜 여자 하나짜리 뒤로 자고 표창으로 하나 집어준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그걸 아시고 인민군단 고위급 장성들 모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주재한 회의 장소에서 저희 아버지가 김정일을 비판했습니다. 오 하시는데요. 북한에서 과연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비판할 수 있나요? 제가 남조선에 왔으니까 이렇게 비판을 표현하죠. 북한에서 감히 신이잖아요. 신. 여러분들 언론 봐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주재한 회의에서 앉아 졸기만 해도 총을 쏴주는 게 북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때 비판했다보다 충원을 드렸습니다. 충원을, 직언을. 어떻게 들으냐. 당신은 그래도 앞으로 나라의 영도자가 될 뿐인데 이 어린 나이부터 여자 뒷꿈이나 따라다니면 인민들이 너를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냐. 생활은 자중하라 하고 제 아버지가 직언을 드렸건만 이것이 곧 뭐 됐겠나요? 역적죄가 되었습니다. 역적죄가. 여기 앉아있던 김일성 김이 기분 좋았겠어요? 이 자식이 감히 어디다 대고 신 같은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 문제를 너가 입 밖에 올려.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철칙돼가지고 저희 온 집안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런 아우지 탕강한 때로 추방을 나갔습니다. 정말 거기 추방 나가서 저희 아버님이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갱안에서 일하다가 운명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명할 때 제가 정말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과한 것은 아버지 지금 슬퍼서보다도 너무 억울했어요. 나의 존경하는 아버지는 김일성의 김정일 네 놈들을 주겠다.
이런 불만감을 저는 속에다 대한민국 온다고 속에다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불만감이 있다 해도 이거 표출할 수 없잖아요. 북한 사회에서는.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제가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불만감이 점점 더 증폭되는 거예요. 해소할 길은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북한에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제 별명이 술도깨비거든요. 지금은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만취되게 먹는 사람 취한 김에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이직책에서 여기 국정원 같은 한 개 부서장이잖아요. 이직해서 저 남한으로 간다면 이놈의 정권에 타격이 돼가지고 아버지와는 가는데 좀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취한 김에 해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아예 몰입이 됐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가자 하고 결심 먹고 떠났습니다. 제가 자식이 둘이었으면 아들, 딸. 근데 자식들 다 뒤로 떠났으면 좋겠지만 이런 길로다 잡히면 저 같은 사람은 직결처입니다. 제가 떠나자마자 북한에서 8개 체포자가 나왔거든요. 중국으로.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둘이 떠나서 안전하게 와서 자리를 잡고 자식들이 데려서 제가 와서 떠났지만은 정말 떠날 때는 품에다가 독약을 품고 잡히는 순간 자결하겠다고. 정말 중국과 몽골 거쳐 만 1년 6개월간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무사히 왔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아들, 딸까지 현재 무사히 다 데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정희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자식이 3명입니다. 자식 하나 더 낳았어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지금 10살 난 늦둥이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뭐 늦둥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우리 군부대 강의 나가든 민간 강의 나가든 대학교 강의 나가든 강의 나갈 때마다 저는 항상 늦둥이 손목 잡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딸 늦둥이하고 예진아 아빠가 오늘도 우리 국군 장병들 1차면 이상 가지고 있는 임원들 찾아가서 우리 예진이를 좀 꼭 잘 지켜달라 부탁 좀 드릴 거다. 저는 강의 나갈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것이 내 늦둥이 지키는 길이고 늦둥이 미래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현재는 제가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라고 우리 탈북민들 단체입니다. 제가 이거는 2010년도에 부모, 형제 일치 없는 무연고 탈북 청년들 제 아들처럼 제 아들딸이었습니다. 다 얘네가 오갈 데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누가 바로 잡아준 사람이 없어서 정말 나락으로 빠진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자네끼리 서로 같이 소통 화합하고 사회정책에 필요한 정보도 서로 교환하며 갈 수 있는 그걸 하나 뭘 만들어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축구단을 만들었거든요. 탈북청 축구단. 그래서 그 축구단을 33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 아내가 말하는 우리 3인도 선구자들은 몇 명이죠? 33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탈북청 축구단도 33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마 술 한잔 먹고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도 33인으로 시작됐다. 근데 33인이 지금 근 800명, 1000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을 대한민국에 우선 첫째로 정착을 잘 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지키는 민의로 키워지고 또 앞으로 향후 통일됐을 때는 자기 고향 땅에 각자 고향 땅 가서 우리 자유민주 수립하는데 주역으로 준비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 드리고요. 북한 이건 제가 왜 다른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지적되어 있듯이 북한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줄 협조체장 맞거든요.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 정권도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고 주적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젠 주적 개념이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유민주제가. 근데 다행히도 지금 기사 회복됐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도 저는 많이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김정은 정권 핵에 대한 거 핵핵하니까 위험성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단순하게 전쟁 방어용으로만 쓰지 않겠다. 이제는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그렇게 하고 뭐예요? 이게 22년 1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남조선은 의심할 뻔 우리 명백한 적이다. 전술핵물 대량 생산을 실전 배치하라. 기하급선들의 전술 핵탄 기하급선들의 핵탄을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 이거 지금 거의 명령 받고 지금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미사일 꽝꽝 쏠 때마다 어저께 3발 쐈는데 오늘 5발 쐈네. 아니 오늘 또 10발씩이나 쐈어. 자식 돈도 많다. 언제까지 계속 쏠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하루하루 넘어갑니다. 위험성 감지 못하고.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핵무력선에 매달릴 정책 목적이 한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핵무력에 매달린 목적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평화통일이라는 위장전술로 우리 대한민국을 옴짝달싹 못하고 움켜잡고 마음대로 주물러 버렸습니다. 근데 현 상황은 달라졌잖아요. 자기들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있는 핵무기 총동원을 해서 대한민국 압박을 하고 국제사회를 압박해서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 정권의 작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쏜 미사일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그건 1조 넘습니다. 1조 원이. 그 1조 원 돈이면 북한 주민들 1년치 식량 살 수 있는 1년치 식량 살 수 있는.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 주민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체제 유지밖에는. 그럼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핵 포기는 하지 않을 건 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 다 아시는 거고. 핵 포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장님. 김정은이 핵 포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생각에는. 김정은이 뭐까지 딴다? 네, 김정은 죽어야 된다. 죽진 않죠. 절대. 자기가 살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이래 회장님. 네. 핵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권이 없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정권 우리가 강압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핵 가지고. 자기 체제 지키겠다,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너 김정은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가 핵을 가지고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는 길이라는 거.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가 내가 핵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핵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고 생각하면 놓습니다. 우리 그 정도 압박 들어가야 돼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이번에 핵 항공모함 들어오니까 야가 막 바다짝 놀라서 뭐 성명 내고 난리 쳤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해줘야 돼. 계속. 너네 자그만 대한민국 향해서 저그만 핵 도발 한 번만 만약 감행하는 조지만 보여도 너네는 5분 내면 종말을 구한다. 너희 정권은. 이런 강한 압박이 계속 들어가줘야 됩니다. 대응방송하고 그렇죠. 삐라 뿌리고 예. 다 해야지. 다 해야죠. 제가 그 말씀 이제 뒤에 드리겠지만, 자, 현재 제가 북한 주민들 생활 영상 올해 2월달 영상이거든요. 이거 지금 잡긴 잡았는데 이 음성이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나오긴 나오는데 보실래요 한번? 예. 현재 2월달 북한 생활 영상이거든요. 이게.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보이지 않아 미안한 마음은 먹물이 되어 가슴에 번져가네요. 못해준 기억이 많아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 눈물이 주르르 내리며 내게 무색했던 한 사람 세상 아픈 일을 대신 맞아주고 나를 지켜주던 한 사람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북한 두 체제 다 체험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북한에 비해서 좋은 거, 대한민국에서 좋은 거 한번 꽂아보라 하고 제가 해봤거든요. 했더니 어깨 다 꼽는가 하고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럼 가장 특징적인 거 세 가지만 꽂아보라 했거든요. 요거 약 2년 전에 온 제가 사실 오늘 시간 되면 그 여성 데려나서 같이 강의를 하려 했어요. 2년 전에 온 여성하고. 근데 그 여성이 받더니 불이요 하더라고. 불. 제일 좋은 게 불. 예. 전기불 24시간 가지 않고 벌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했다. 두 번째 물. 예. 더물 찬물 아무 때나 놓고 쓸 수 있는 게 저렇게 물 길어 먹지 않고. 예.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예? 연료, 난방. 쌀입니다. 쌀. 하루 세끼 입합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 예? 이게 북한인들이 꿈 같은 생활입니다. 세 가지.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다이어트가 이제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잘 먹어서.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 한 줄 전에 우리 탈북 여성 하나가 제 사무실에 와서 자기 딸하고 북한 딸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냐면요. 감자밭에 그 대웅당군이면 북한의 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웅당군이거든요. 예? 예, 감자 대웅당 감자 노래 있잖아요. 예? 양강도 쪽에, 한경부터 쪽에. 예. 거기 사람들도 감자 껍질도 없어 못 먹답니다. 군대차가 차에 갖다 저래 밭에 갖다 대고 군대차를 다 실어 간대요. 그 감자 고장에서 감자 껍질 져서 못 먹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 2,500만 중에 1,200만 이상이 지금 아사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행군식이라 했던 300만이 굶어 죽은 그때보다 생활이 더 어렵대요. 그때보다. 근데 이게 북한에는 언론이 통제되기 때문에 알려 안 지잖아요. 우리가. 전혀. 그걸. 자, 그럼 북한 주민들 그렇게 그런 북한 정치 체제는 70년 동안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그게 이겁니다. 이거. 북한 주민들이 돈에 대한 자본에 대한 의식이 텄습니다. 이제는. 언제부터? 관할 행군 시기부터. 그때는 장마당이 없었거든요. 그걸 다 배급제 매달려 살다가 일체 이젠 배급제가 없어지고 월급 주는 거 없습니다. 장마당에 살면서 이제는 그때 출생한 아이들 특히 MZ세대 대한민국 말하면 장마당 세대 그때 출생한 아이들은 국가에서 배급 아무것도 받지 못해 살아다니까 야내 충성들은 많이 났습니다. 오직 물질밖에 돈밖에 돈이 살 수 있다. 장사를 잘해야 살 수 있다. 요즘 북한의 부모님들은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야 공부해서 뭘 하냐 장사만 잘하면 된다. 근데 거기에 뭐 곱하기 나는 거 필요 없다. 응? 뭐 곱되는 장사는 없거든요. 영어 공부 안 시킵니다. 여기서 사교육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루 세끼 누가 먹고 사냐 돈 한 푼 받아서 저축을 많이 하냐. 응? 자, 북한의 휴대폰이 약 800만 대가 800만 대.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하시는데 우리 지금 누님이 하시는데
북한의 800만 대 핸드폰을 사용하면 북한 주민들 그래도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문제. 맞춤 문제는 제가 기념품 하나 드릴게요. 고급 향수입니다. 한 20만짜리예요. 자, 먼저 제가 손들어야 됩니다. 자, 북한 핸드폰 와이파이를 사용할까요? 와이파이. 예. 없습니다. 없어. 있어. 와이파이 없을 텐데. 무슨 소리지? 정확히 답이 없잖아요. 우리 와이파이 사용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정확히 하죠?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네, 나오세요. 맞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자, 나오세요. 네. 영광입니다. 예. 자, 이 퀴즈가 왜 냈냐면요. 북한의 핸드폰과 대한민국 핸드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북한 핸드폰은 오직 전화 통화나 하고 문자 메시지나 보내는 정도입니다. 예? 영상 통화도 뭐 안 됩니다. 예? 이름도 옛날 폴더폰인가? 그래서 그런 식 하고 이 핸드폰 구입하려면 북한의 정식 북한 기관에서 구입을 한다 하게 되면 신청서를 써야 돼요. 신청서. 핸드폰 구입 신청서 써서 먼저 자기 사는 인민반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고 승인 도장. 그다음엔 경찰에 가서 도장 받고 보위부 가서 도장 받고 그다음엔 해당 자기 공장에서 당위원회 가서 승인 도장 받고 해가지고 신청을 넣게 되면 본인한테 앞에 찰 때까지 길이 얼마나 걸리냐?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6개월 내지 1년. 핸드폰 차리 올 때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1년, 6개월 내지 1년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며칠 걸리나요? 그렇죠. 저도 요거 한 2달 전에 핸드폰 교체했거든요. 가서 1시간 동안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이거 신청했다. 신청하는 순간 그분 핸드폰 등록돼 가지고 국가안전 제가 했던 국가안전보위부 27기 전문 전파 탐지기거든요. 100% 감청입니다. 100%. 핸드폰 들고 뭐 불만 섞인 소리라든가 정청 섞인 소리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질로 감청이 됩니다. 그들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알 수가 없고. 근데 우리 대부분이 보게 되면 북한에서 핸드폰이 활발하게 유통되게 되면 북한 주민들 그래도 다 알 수 있겠네. 왜? 여러분들 정보를 우리 핸드폰 하나 손에만 턱 들어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 다 우린 정보 접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이면 전혀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자, 제가 이 영상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요. 이거 대한민국 KBS 남북이 창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북한에서도 이제는 뭐 이게 다이어트 하는 뭐 이런 것도 한다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전 뭐에 답답한가 하면요. 북한 정보를 너무 모르다니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북한이 중앙방송을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남북이 창에서 쏴버려요.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그거 보면서 이제 저 사진 보게 되면 어때요? 저 영상 보게 되면 어머나 북한도 사람 살만하네. 북한 평양의 모습, 북한 평양에서도 평양도 부류가 세 개층 있으면 세 개층. 예? 최고위층, 중산층, 하바닥층이 있거든요. 최고위층 1% 생활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1% 생활. 북한 중앙방송이. 예? 북한의 TV 채널 몇 개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몇 개예요? 하나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예. 조선중앙 TV 한 개밖에 없습니다. 채널이. 이거는 몽땅 북한 체제 선전용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받아서 그대로 여기서 쏴버리면 이거 대한민국 노래요. 정말 북한도 행복한 나라 같잖아요. 사람이 살만하네. 예? 많은 오류 과정입니다. 이런 건 사실은. 자, 북한의 전 돈주, 북한에 지금 새로운 돈주가 생겨가지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전 평양에 있다 왔거든요. 북한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대략 얼마 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김정은이 내놓고, 김정은이 아마 북한 땅 다 자기 거니까 내놓고, 김정은이 내놓고 북한에 달러로
달러로 돈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얼마 있을 것 같습니까? 대략. 예? 10만 달러. 제가 한 80만 달러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찰로. 예. 저 중간중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평양시댁에 북한군 건설국 8,900 건설국 거기 중자입니다. 중자. 예? 그 사람이 4천만 달러 가졌어요. 4천만 달러. 그 사람이 북한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낮에는 중자견장 달고 건설국이니까 슬리퍼 신고 건설 현장 나갔다가 저녁 때문에 이 사람 양복 쫙 벗고 고래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각 무역회사 회장들 와서 그 사람한테 돈 받아가느라고. 야한테 10만 달러, 20만 달러, 100만 달러 받아가지고 가서 이자 붙여서 갖다 바쳐야 돼요. 가가 북한 돈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신흥부자. 이 야가 북한에 모든 무역회사에 돈 다 대주고 야는 이자 돈 받아먹어요. 이런 신흥부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역도 다 그런 사람. 왜 돈 있으면 권력하고 다 연결이 돼요. 권력기관에다 돈 대주고 무역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전국 네트워크 해외 무역까지 다 이 사람들 합니다. 어느 공공 이런 기관들 무역회사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북한 판치인데 이런 사람들 생활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일반 주민 생활처럼 생각하면 오해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그럼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장마당. 북한 주민들이 모든 생활을 다 장마당을 지었어요. 장마당. 장마당 없이 북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종합시장이 약 440개. 그 다음에 재래시장들이 약 400개. 한 800개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절대 못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이라는 게. 북한 사회주의 체제 맞는 거예요, 이게? 자본시장 경쟁이죠, 이게 자식. 그렇죠? 못 없습니다. 그래도. 몇 번, 김정일 때부터 시작해서 몇 번 없애려고 시도하다 끝내 못 없어요. 이것까지 없으면 북한의 폭동이 납니다. 북한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모든 생활을 다 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조선노동당 보다 새롭게 생긴 장마당. 우리는 두 개 당이 존재한다. 기존에 있던 조선노동당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장마당은 모든 게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제는 장마당에 의존하는 이런 세대로 변화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 여기 북한 노동자들의 한 달 봉급이 북한 돈으로 약 2,000원인데 잎살 1kg에 6,000원, 달걀 하나에 1,100원, 돼지고기 1kg에 24,000원. 사 먹을 수가 없겠죠. 북한 주민들이. 그렇죠? 그럼 여기에 평양 통일시장, 북한에서 제일 큰 종합시장이 평양 통일시장입니다. 예? 제가 여기 가게 되면 여기 아랫동네 물가, 왜 아랫동네 물가? 어디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랫동네. 예. 우리 대한민국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시장 나가서 장사꾼한테 아주머니 남선 상품 있어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길이 신고됩니다. 슬쩍 가서 물어봐요. 혹시 아랫동네 물건 있나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 그게 북한의 아랫동네를 체크하는지 남한을 체크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장사꾼이 남한 상품 절대 앞에 내놓고 못 팝니다. 예? 장사꾼 눈을 끔뻑하면서 따라오세요 하게 되면 따라가면 뒷걸방 가게 되면 대한민국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어요. 예. 저도 대한민국 쿠크밥솥 여기서 샀었어요. 제가. 예, 예? 그건 왜 못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요. 아, 중국통에 다 들어. 중국통에서. 이게 드라마도 그렇고 대한민국 시장들이 다 중국통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 이런 대한민국 물품들이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장마당 활성화되면서 상품들 질적으로 놓고 보니까 중국 상품보다 질이 얼뚱 좋은 거예요. 신발이든 뭐든 옷까지든 대한민국 상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요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무역쟁이들이 중국 가서 또 밀수밀매로 대한민국 상품 들여다가 장마당에 뿌려서 장마당에 파는데 이게 북한의 장마당에 파는 물건은요 거의 99%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왜? 북한 경제가 다 무너져서 자체로 생산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칫솔, 치약, 신발까지 다 몽땅 중국산입니다. 근데 중국산 중에서 중국 아이들은 북한 들여보낸 물품은 싸구려, 짝퉁들 들여보내요. 짝퉁, 제일 싼 거로. 근데 그거 사서 쓰다가 대한민국 상품 한번 써보세요. 기가 차죠. 근데 엄청 비싸요, 남한께. 엄청.
자, 이거 보세요. 치약 2080 치약 한 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치약 1위로 판매되는 게 2080입니다. 1위로 판매.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한 2, 3개월이면 2080이 2위로 뒤처질 것 같답니다. 왜? 다른 치약이 바싹 추격이 오고 있는데 그 치약은 뭘까요? 페리오. 예. 예, 페리오가 2위로 앞서고 갈 것 같다 그래요. 2080 치약 하나에 25,000원. 그렇죠? 예. 북한 돈으로. 북한 돈으로. 근데 여기 뭐예요? 더 비싼 게 뭐예요, 이거? 맥신 커피 100개짜리가 25만 원. 북한 주민들 10년치 버금만 먹어요, 이게. 예? 근데 저도 이 맥신 커피를 제가 북한에서부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과 달리 중국에 제가 자주 나왔어요. 왜? 중국의 무역쟁이들이 북한하고 무역을 하면 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무역공사들, 중국의 무역공사라고 말하거든요. 무역공사들을 북한에 들어오려면 국가안전보험 사전에 그 기업에 대한 여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국 들어가서 이 중국의 어떤 공사가 남조선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무역 거래가 없는지 적들하고 적국 나라하고 연결된 게 없는지 왜? 그 선을 따라서 간첩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사전 여행 나가냐 중국에. 그 중국에 제가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중국 무역공사 사장들은 저한테 깜짝 놀라서 왜 제 승인 받아야 북한들은 무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간한테 그랬거든요. 야, 커피 제일 맛있는 거 가져봐. 각 나라 커피. 각 나라 커피 다 가져왔습니다. 몽땅. 그 중에 제가 입에 딱 맞는 것이 맥신 커피였어요. 예. 아들 먹다 걸리면 처벌 안 받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 맥신 커피를 들어갈 때 차에다가 한 10박스씩 싣고 들어갔어요. 싣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맥신 커피 어떻게 됐나? 봉지마다 다 맥신 다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놓고 먹다 누가 보면 남선 맥신 커피 먹는데 신고되잖아요. 그 집에다 카팅줄이 쳐놓고 와이프하고 가위 들고 앉아서 이만한 통에다가 다 잘라가지고 다 쏟았습니다. 몽땅. 쏟아놓으면 그게 무슨 커피인지 모르잖아요. 그 어느 손님들한테 한 컵씩 풀어서 탁 주게 되면 와 최고라고. 북한에서 이 맥신 커피 먹는 사람은 최고의 부유층입니다. 최고의 부유층.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맥신 커피 대한민국에서는 노숙자도 노상 입에다 물고 다니는 게 맥신 커피예요 이게. 그래서 나도 야 이거 내가 값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해서 커피를 바꿔보려 생각했구만 또 제가 너무 사랑하다나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 자 여기 산풀인수 여기 2병짜리 25만 원 대한민국 드라마 담긴 USB인데 여기 9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9만 원 USB는 그 드라마 들어가면 몇 편씩 들어가잖아요. 그게 9만 원이 아니고요. 드라마 한 편 가격이 9만 원입니다. 9만 원. 근데 이거보다 더 비싼 게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이게 9만 원이라면 한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한 편에. 뭘까요, 그거는? 예? 예. 제 여성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긴 좀 거북스럽지만은 야동.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이거보다 잡힌 사람은 직결청이에요. 제일 처벌이 강합니다, 이거는. 예? 자, 제가 핵심 하나 또 하나 낼게요. 이러한 장마당, 대한민국 여러 상품들 팔잖아요. 이러한 장마당에서 북한 여성들, 일반 여성 아니에요. 북한의 중산층 이상, 고위층, 북한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한민국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장 손들지 마세요. 아모레. 아니, 가만있어요. 뭐야? 설화수 맞아요? 태평양 아니 다 쏙해 있는 거야 아모레라다. 우리 위원장님 저분이 제 손 들어보세요. 손. 저 탈북민 아니죠? 언제 탈북하셨어요? 글쎄 마른 것도 그렇고 설화수 화장품 찌는 건 탈북자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저분은 탈북민 같아. 어제 맞췄으니까 상품 드릴게요. 자, 우리 이분께는 여성 탄력 크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은 설화산 화장품이죠. 예. 여기 설화수 비싸서 잘 안 발라요. 예? 여기 설화수 비싸서 못 발라요. 그렇죠. 북한 일반 주민들이 이거 못 발라요. 북한의 중산층 고위층 이상들이 발라요, 이거에. 최고의 고위층은 설화수가 아니라 후스입니다. 후.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싸지만 북한 고위층 비싸지 않다는데요. 그거? 중저가가 충분히 써요, 이런 거. 그거. 근데 이 설화수 화장품이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미녀 응원단 있잖아요. 이 안에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응? 첫 미녀 응원단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 땅에서 못 잤습니다. 망명분 90에 끌고 들어 배 안에서 자다가 거기서 나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들어왔던 303명 들어왔던 북한 미녀 응원단 이 안에는 대한민국 호텔을 잤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호텔 방에 3명, 2명씩 있었거든요. 매 여성들에게 이 설화수 화장품 한 세트씩 생리대, 중소대 한 세트 쫙 깔아줬거든요. 여기 있는 건 전기한 그거 써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북한에서 이런 화장품 못 써봤잖아요. 그죠? 들어가 좋다는 소리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북한 도착시 이분들은 서약 썼습니다. 내가 남한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절대로 발사하지 않겠다. 지장 찍습니다. 한마디 말만 뱉어내는 순간 그분은 정치분 수용감이에요. 이분들 역시 말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입 딱 닫고 말 안 했어요. 5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 긴장성이 늦춰졌죠. 슬금시 입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남한에 가서 그 설화수 화장품 남한에 그 생리대라는 거 처음 써봤는데 이야 정말 좋더라. 이게 장사꾼들 기회들어서 장사꾼들이 이 설화수 화장품 중개청에서 두기 시작했어요. 이게 법에 감지돼 가지고 그때 북한 민영원단 전격 수사를 해가지고 18명이 정치분 수용소 갔습니다. 이 설화수 화장품 때문에. 끔찍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 뭐 대한민국 한류연품 북한에 많이 푼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예. 제가 대한민국 드라마 제일 먼저 본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예.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저도. 아마 북한 사람 치고 대한민국 드라마 제일 많이 본 사람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쁜 놈에서 본 거 아니고요. 저는 벌 임무상 봐야 됐어요. 제 밑에 정보원들이 63명 있었습니다. 63명. 그 정보원 속에는 저 아래 꽃제비, 장사꾼, 북한군 고위급 장교도 있었지만은 중앙당 간부도 있었고 중간층에 이 드라마 파는 장사꾼도 있거든요. 이 드라마 장사꾼은 대한민국 드라마 새로 딱 방영되잖아요. 이 대한민국 이 TV로. 방영돼서 약 한 달이면 북한 들어옵니다. 그럼 장사꾼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과장 동지 이번엔 남한에서 태양 위에 사람이 비치하는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몇 부작입니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저는 그거 받아서 앉아서 그 매불 보면서 이번에 남한에서 들어온 드라마 제목은 무엇이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 보고서 써서 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다니까 저도 매 드라마 다 봤어요. 제가 엄청. 보다가 나니까 나도 여기 빠져들더라고요. 저 좋은 거는 가방에다 차 입고 집에 와서 와이프하고 딸이 같이 봤거든요. 진짜 남한 드라마,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에 다 빠져 삽니다. 총으로 막 쏴주고 수용소 보내는데도 그래도 봐요. 왜 볼까요? 왜? 재밌어요. 뭘 재미나요? 네. 새로운 인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의 삶. 예를 들게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서 와, 이 안에는 남녀 간에 서로 연인끼리 연애하다가 조금 뭐 트러블 생긴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를 갖다 비행기 타고 해외 막 나가잖아요. 야, 나는 살아생전에 비행기라는 거 타볼 상상조차 못하는데 언제면 비행기 한번 타볼까? 특히 북한 여성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뭘까요? 우리 남한 여성들 혼자서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불안합니다. 선글라스 끼고 오픈카 탁 열어놓고 운전하는 모습 TV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탈북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사는 게 차입니다. 차.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근데 저도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서 제일 그 마음에 왔던 게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드라마에 빠져 사는 게 왜? 전혀 다른 사랑이거든요. 북한은 남녀 간의 사랑도 다 당과의 수령의 사랑과 연결돼야 돼요. 이게 개인의 사랑 절대 허락 안 합니다. 그럼 북한엔 드라마가 없을까요?
북한에도 있어요, 드라마가. 북한에서는 드라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다부작 연속극이라고 부릅니다. 다부작 연속극. 다부작 연속극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대사 제가 한번 읊어줄까요? 어떻게 하는지? 프로포즈식으로. 북한 청춘들이 흔히 만나는 시간대가, 연인들이 만나는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예요. 어슬어슬할 때. 장소는 철뚝이라든가 철길뚝.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으스간 골목. 그 다음엔 뭐 산골짜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만납니다. 만날 때 서로 각자 집에서 밥을 다 먹고 나와야 돼요. 돈도 없거나 사먹일 식당도 없고 그럴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그럼 총 만나는 순간에 영숙동무 하게 되면 현준 동지 밥 먹었냐? 하게 되면 예, 저도 집에서 금방 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오늘 내가 여자한테 확실하게 너 나하고 결혼할래 안 할래 하는 확답을 받으려고 나간 장소거든요, 여기. 그러면 제가 여성한테 탁 한마디 던집니다. 영숙동무, 동무 보기엔 내가 어때? 너 동무 날 사랑해? 이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 못 씁니다,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 동무 보기엔 내가 어때? 하게 되면 여성이 하는 멘트가 뭘까요? 저는 현준 동지가 좋아요. 이게 답니다. 좋아요. 좋아요 한다는 소리는 나 현준 동지하고 결혼까지 할래요. 이거나 같아요. 그러면 남자인 내가 탁 멘트 던집니다. 그러면 영숙동무, 우리 한 가정을 이뤄서 수령님과 당에 충성하는 혁명가의 가정으로 끌어가자고. 예. 여러분들 오싹하죠, 그렇죠? 예. 근데 북한 청춘들은 계속 그런 드라마 봤어요. 그런 영화를. 그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오싹하지만 북한 청춘들은 그거 보면서 야, 저 새끼 멋지다. 어쩌면 저런 멘토는 알려 저거. 예? 다 그렇게만 그런 영화만 봤어요. 그런 것만 보면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한 드라마 보니까 남한 드라마에 남녀간의 대사에 그런 국가 사랑, 당의 사랑이 나와요? 없잖아요. 인간이 순수한 사랑이 흐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북한 청춘이 보면서 야,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는데요. 나도. 내가 제일 말씀에 와닿았던 그 명대사가 뭐냐면요. 어떤 영화인지 제목은 생각 안 나요. 너는 나의 심장 속에 있다 하는 대사였잖아요. 전 그게 진짜 멋지더라고요. 저 남원 새끼들은 어쩌면 저런 좋은 글만 갖다 써 저거. 예? 박신양이 얘기했어요. 예? 박신양이. 그게 박신양인지 무슨 죽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심장 싸움을 들여다봤거든요. 나도 인간이고 젊은 남자인데 내 사랑 여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진실한 인간이면 그 내 사랑 여자 내 심장 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 심장 싸움 들여다봤거든요. 내 심장 속에 내 사랑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오직 누구밖에?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밖에 없는 거예요.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뭐이지? 왜 나는 자네처럼 인간의 순수한 사랑을 해볼 수 없고 받아볼 수도 없냐? 여기에 다 빠집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다 거기에 머리띠다 나니까 특히 북한의 20대 청춘들이잖아요. 군대에 나와서 노래 부르면 남한 노래 다 불러요. 춤추라도 남한 디스코 춤을 춰요. 다 봤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드라마 이제 거의 다 봤잖아요. 20년 넘게. 그럼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드라마 다 보고 20년 넘게 봤으면 이제 북한 변화될 만하네. 그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 변화 있어요? 왜 없을까요? 예? 제재. 네, 그게 아니고요. 북한 주민들 의식 속에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의식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나만 드라마 본다고 해서 야, 남조선이 자유가 정말 잘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잘 실현돼 있고 인권이 잘 보장되는 이렇게 보나요? 못 느껴요. 그저 대리만족 느낀다는데요. 그걸. 그래서 저는 북한 변화시키려면 북한 주민들 의식 속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란 게 어떤 의미인지 인권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의식을 개도시키는 게 북한 붕괴의 제일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북심리전. 대북심리전. 제가 대한민국 땅에 와서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현재 국방부 자문위입니다. 강력 기억하는 저는 이겁니다. 대북심리전 내 군복무할 때지만 이거 시작해달라. 그러면 북한 무너진다. 북한 군이. 전 장담해요. 그때 국방부가 직접 할 때거든요. 평양 김일성 동사 앞에까지 전단지가 들어오고 물포작전 같이 했어요. 방송 불고 전단지 날리고 물포작전.
진짜 별게 다 들어왔습니다. 사탕, 과자, 담배, 여자들, 이 브라자가 다 들어왔어요. 그 생호박도 들어, 생호박도. 저도 기억나요. 7살때 군대 나갔는데 북한군은 전시밥 먹고 나면 오후에 2시간씩 산에 가야 됩니다. 왜 가나요? 예? 우리 위원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땔감? 위원장님 국군에서 복무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북한군은 아직도 모든 병양 무슨 식당 취사라든가 난방 다 장작 단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로다 포장해야 됩니다. 나무 없어요. 그래서 2시간 주는 거예요. 2시간. 왜? 70년 한 군데 대치다니까 이제 주변 동산 다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5개 넘어가야 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나무 한 입 해주고 와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산에 가게 된 산에는 그저 전단지 사탕, 과자, 빵이 그저 쫙 널려져 있었어요. 전방이니까. 전단지 딱 보니까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요구하는 전단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원수놈들이 감히 어디 장군님을 하고 확확 찍어서 다 불에 쏘겠습니다. 근데 딱 찔러는 순간에 멋지는 전단지에 있었거든요. 사진 나와 있는 거. 어떤 전단지일까요? 사진 나와 있는 거. 우리 위원장 분명 북한군에서 복무했어. 다 알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예. 김종 사진 안 해요. 예. 이쁜 여자 사진. 이쁜 여자 사진. 이쁜 여자 사진인데요. 그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여성분들은. 여자들 루드 사진잖아요. 생몸 사진. 예? 최고입니다, 이거. 왜 최고냐? 여러분들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은 제가 군대 나가서 국방부 장병들 나가서 물어봤거든요. 여기 군대 나가고 여기 군대 나갈 때는 보통 20살, 21살 때 군대 나가잖아요. 그렇죠? 20살까지. 예? 물어봤거든요. 군대 나오기 전까지 여자고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난 사람 들어보라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여자 연애 다 해보고 군대 나가요. 맞죠? 북한 청년들은 군대 나가기 전까지 사랑이란 게 뭔지 키스란 게 뭔지 그런 거 전혀 교육이 없습니다. 성교육이 정말 안 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성교육 어릴 때 시작되잖아요. 그죠? 우리 10살 늦둥이 벌써 남자친구 있다는데요. 내가 두 번째 남자친구 벌써. 네? 아, 4살 때 어린이 갔다 와서 갑자기 앉아 5살 때로구나. 뭐라면 아빠 나 어떻게 생긴 줄 안다? 어떻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빠 엄마가 사랑해가지고 꼬물꼬물꼬물하게 만나가지고 날 딱 해건 내가 자기가 나왔대. 전 깜짝 놀랐어요. 듣고 이거 5살짜리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너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했더니 선생님이 유치원 때부터 이런 성격이 시작됐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군대란 교육이 성에 대한 건 다 알고 나가잖아요. 근데 북한군들은 그런 교육이 전혀 없어요. 군대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7살, 18살, 20살쯤 돼 군대 나갔는데 그 사진 딱 보세요. 여자 사진. 처음으로 여자의 몸을 보는 남자의 정신 상태는 하늘나라 날아갑니다. 완전히. 예? 효과 100점이에요. 100점. 제가 느꼈다는데요. 첫 전단지 본 기억 나는데요. 전단지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점선을 따라 잘라내가지고 위에다가 여자 사진 있고 밑에다가는 대한민국 국기, 북한 인공기 딱 해놓고 GDP. 영문자, 대문자 읽을 수 있잖아요. GDP. 근데 우리는 GDP라는 거 전혀 의미를 모르. 북한 탈북자도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도 GDP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북한 더구나 모르잖아요. 이 GDP가 무슨 소리지? 보니까 대한민국 숫자가 좀 많고 북한은 작아요. 또 우리 나쁘다고 하는 소리겠지 하고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네. 정말로 점선에 따라 여자 몸뚱아리만 다 잘랐어요. 몽땅. 다니면서 골랐습니다. 아, 요거 진짜 요거 나한테 없는 거네. 아, 잘라서 품속에 품고. 정말 비닐 봉지에다가 한 50장, 60장씩 매병사들이 다 싸가지고 잠복해 나가서 내 비밀 아지트 떼짱 구데기 파고서 거기다 딱 묻어놓고 떼짱 딱 덮어놓고 잠복해 쌍경 들고 적정함시 안 했습니다. 감시계력배다가 뭐 가라로 저기서 폭설이 났죠. 연기가 났다. 적군이 몇 명 움직였다. 가라로 10대쯤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 꺼내 들어가지고 쫙 펼쳐놓고 누가 그것만 감시하고 있었어요. 효과 만점이란데 이게. 그래서 저는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때처럼 해달라. 저희 때는 그래도 북한 군인 때에 하루 세끼 입밥 먹었고요. 한 달에 한 번 돼지고기 국물이라도 먹어봤어요. 반 그릇씩. 지금 북한 군인들 128만 중에서 지금 42%가 영양실로 죽어나갑니다. 42%가. 하루에 매일 수십 명씩 굶어 죽어나가요. 저희 군대 나갈 때 부모님들이 부탁이 뭔지 저희 군대 나갈 때는 야 현준아 너 군대 나가서 꼭
조선노동당원이 되고 통일병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라 했어요. 부모님들이. 지금도 그렇게 부탁할까요?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야, 너 군대 나가서 도둑질해 먹고 살아 제발 굶어 죽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현재 북한의 부모님들이 군대라는 자식한테 부탁이 이겁니다. 지금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 북한군한테 지금 그런 그때 내 공무원할 때지만 대북심리 해보세요. 저는 장담해요. 북한군 최전방 나와 있는 군인들이 약 50만입니다. 최전방에 나와 있는 거 50만. 50만 중에서 일제대 병사들 25만 명. 저는 총불이 깎고 돌린다. 무조건. 무력화시킬 수 있다. 25만 명이면 25개 사단병입니다. 그럼 평화시고 우리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대북심리로 북한 25개 사단병력을 무너뜨리면 북한 군이 무너져요. 북한 군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나요? 북한 정권 붕괴돼요. 예? 총 한 방 쏘서 우리 북한 정권 무너뜨릴 수 있다는데 대북심전으로. 그런데 우리 이거 정말 강력한 이거를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없애버렸잖아요. 그저. 예. 좋다. 없애버렸으면 어쩔 수 없자. 이제는. 그러면 이거 협상 카드를 써먹어라. 협상 카드라로. 김정은의. 저는 이 대북심전은 북한의 핵 폐기하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 우리 아무 없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협상 카드로 써먹어라. 김정은한테. 야, 김정은이 너 대한민국 향해서 조그만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같은 조그만 도발만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린 전면적인 대북심전 시작하겠다. 강하게 쳐보세요. 근데 여기 정부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가요. 국민들이. 왜? 북한 정권도 압니다. 북한 체제와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지지 속에서 선거된 정부라는 거 알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북한 도발한다면 우리 대북심이 시작하자고 국민들이 막 여론아 들끓는 거 모습이 북한 쪽에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너네 정부 보수정부들은 보수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요구하나 그러면 너네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예? 그럼 북한 김정은이가 절대 승낙 안 하겠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시작한다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예? 실제 했잖아요. 대북 학생에다 포상을 막 했잖아요. 포상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 못하게. 포상하지 못하면 방법 없을까요? 방법 얼마나 있거든요. 간단한 사례로 대북 확성기에다가 김정은 초상사진 크게 하나씩 만들어 딱딱 붙여놓고 방송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다 북한군이 포삭할까요? 자기 장님 면상에다 포삭이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네? 만약 한다면 그거 영상을 찍어서 북한 쪽으로 돌리고 전 세계 돌려보세요. 효과는 또 100점이에요. 이게 또.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무슨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이제 피해만 다니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얕보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얕보는 게. 여러분들 제가 뭐 강연 다 안 쓰겠지만은 실제 대한민국과 북한하고 경제력 차이가 몇 배입니까? 경제력이. 몇 배라고 계세요? 경제력이. 53배입니다. 53배. 군사력도 여기 50배가 세요. 우리가 강해요. 그 인구는 대한민국 5천만, 북한 얼마요? 네, 2,500도 안 돼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20대 큰 성인이고 북한은 50배 차이잖아요. 3살 난 어린이집 아이로 보면 됩니다. 3살짜리. 우리 3살짜리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차이가. 그럼 3살짜리 싸움할 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쓰고 야, 3살짜리야. 너 누가 힘이 센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싸움해요, 우리가 3살짜리한테? 아니잖아요. 3살짜리한테 우리가 뒷짐을 지고 에이! 하고 발만 굴러도 3살짜리는 아주 잘못돼 빌어대거든요. 근데 어떻게 3살짜리 어린 북한 아이가 20대 성인 대한민국 큰 성인한테 이기다는 자신감 가지고 주먹으로 고추치기 박박해서 우리는 3살짜리한테 얻으면 쌍꺼풀가 팍팍 터져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비정상지를 벌여질까요? 왜? 저는 원은 두 가지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 바라보는 약점 2가지. 첫째, 너네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전쟁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한다. 맞나요? 전쟁해야 되나요? 저도 전쟁은 반대합니다. 전쟁하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전쟁이 무섭고 두렵다고 우리가 피한다고 그 위협이 안 와요? 우리가 피하면 피해 더 옵니다. 이거는 위협적으로. 우리가 그 위험성을 알고 강하게 대응해서 그 위험을 제거할 때만이 그 위험성이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 북한이 대한민국 바라는 약점 두 번째. 너네는 압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 북한 군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북한 수뇌부는 알고 있잖아요. 너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인구, 경제력, 군사력 엄청나게 덩치 큰 건 사실이다. 그러나 너네 남한 사회는 남남 갈등, 지역 갈등으로 사분화되어 있다. 남한 사회는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의 힘을 쓰지 못한다. 이게 북한의 대한민국 바라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북한이 김정은이 미사일 쐈어요. 핵실험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언제 한번 하나 같은 의지로 북한 단지하고 응징해봤어요. 우리가? 못 해봤잖아요. 이게 북한에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딴소리가 나오잖아요. 김정은 정권,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소리 나왔는데, 저 강산이 원래 강의장에서 이 정치적인 이런 색채 띄는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9.19 남북 공동선언 했잖아요. 그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가서 평양 방문하고 백성까지 올라가서 그때 북한 주민들도 야, 이번엔 통일이 오지 않겠냐?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근데는 뭐예요? 9월 19일 당일 공동선 발표된 당일날 저녁 7시 북한 주민, 북한군 전체 긴급 사상 강연에 조치됐어요. 긴급 사상 강연에. 강연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적들이 평화 유지장소에 쏙지 말라. 통일은 망상이다. 평화 통일은. 우리는 조국 통일을 오직 핵과 무력으로만 통일해야 된다. 내용이 이거였어요. 북한 놈이 그 소리 들으면서 이거 다 위장쇼로구나. 통일은 오직 핵과 무력으로 돼야 되네. 제가 오늘 데리러 왔던 그 강사 자체가 그래서 왔다는데 얘가. 자는 그때 어머니 데리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일찍 돌아가셨고 알것이 어머니 치유하고 있었어요. 불치병으로 간암으로. 동생은 이미 2년 전에 여기 왔고 그때 그리고 공동선언 때 자기는 야 통일돼서 동생 만나보지 않겠는데 나만은 가지 않고도 동생 만나보지 않겠대. 왜? 엄마가 죽으면 유언을 남겼거든요. 꼭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과 행복하게 살라고. 그 어머 유언 지키려면 본인이 여기 와야 돼. 동생이 북한을 안 오고 뻔한 거고. 올라가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결심 못하고 있어서 했는데 9.19 공동선언 딱 발표되면서 야 이게 왜 통일되지 않겠나? 그러면 동생은 내 목숨을 가지 않아도 만날 기회가 오지 않겠나? 자기도 희망했댔대요. 그런데 긴급사항 강연에 저녁 7시에 하는 거 듣고 아니네 이게 통일이 되려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난 가야 되겠구나. 자기 그때 결심 먹고 떠났대요. 그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통일하게 되면 근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 통일하자일까요 말자일까요? 북한 안 하자긴다고요? 하자합니다. 저 북한은 그거 엄청 많이 저걸 통일하자 막 했어요. 예? 예. 근데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통일가 더 뜨겁습니다. 근데 통일한 단어는 같아요. 북한도 통일하자 남한도 통일하자 해요. 통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게 의미가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 화해 평화 통일인 거고 북한 통일은 뭐예요? 예. 김정은이가 남북한 총 깔고 앉아 통치하는 저가 통일이 북한이 바라는 통일이거든요. 이 통일은 원치 않잖아요, 우리 자체가. 예.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 근데 저는 이런 제가 강의 준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질문 때 좀 받고 답변하겠지만,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금 전쟁 목격하셨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북한의 전쟁 전략이 무엇이냐, 전쟁 전략이. 지금 현대전은 남북한이 꽝 하고 붙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군사력, 경제력, 인적, 물적 총동원되는 총력전. 그죠? 전면전, 기기화전, 속전속결전, 하이브리드전. 북한도 꼭 같습니다, 이게. 전쟁 전략이. 예?
하이브리전은 뭐야? 하이브리전. 북한 해커들이 대한민국 모든 인터넷망에다 지체계 다 마비시키고 한쪽으로 특작부대가 뒤로 들어와서 대한민국 배후를 교란시키면서 사회적 혼란시키는 이런 거 보고 하이브리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라의 총리직 다 하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 땅하고 게임이 안 돼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50배 차이, 100배, 1000배 차이로 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은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전쟁에도 경제력 군사력 볼때 북한하고는 대한민국하고 절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했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는 이러한 전쟁 전략으로 남한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어떤 전쟁 전략이냐? 이거 게릴라전, 속전속결, 기습전. 자, 그래서 북한에 보게 되면요. 자, 전쟁의 승패는 사전의 기습으로 결정지어요. 사전의 기습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꽝 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미리 기습전으로 전쟁 승패 갈라놓으란 소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현지 무장 장비잖아요. 대한민국 F-16 비행기 한 대가 떴다. 북한군 재래식 비행기 200대가 떴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200대 대 1. 예? 예. 200대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게임이 안 돼요. 대한민국 F-16 한 대만 떠도 북한 200대가 안 먹겠는데요. 예? 대한민국 함정 받았던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2002년도 서해대전이 있었잖아요. 서해대전. 북한 함정하고. 제가 부산에 직접 봤다는데요. 2002년도에 제가 북한 보위부 있었거든요. 갑자기 긴급 지시이 내려왔어요. 저 남포에 있는 서해함대 사령부 병원에 가서 봉쇄하라고. 거기서 이상한 잡소리도 많이 나온다고. 제가 거기 우리 쫙 내려가서 봉쇄하고 들어갔어요. 제 지금도 기억 생생합니다. 병동에 들어갔는데 북한 병사 하나가 다리가 하나 잘리고 팔이 왼쪽 오른팔이 나갔어요. 눈 이렇게 싸면 눈이 한짝 나간지 안 싸면 눈이 이렇게 왜 싸면서요. 야가 이 침대 있잖아요. 모서리. 왼손으로 내리치는데 이 손이 다 터져나갔어요. 피가 잘 흘러요. 막 내리치면 야가 절규를 합니다. 절규하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적들 함정에서 불소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도저히 머리를 쳐들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왜 저런 무기가 없냐? 우리에게도 저런 무기 만들어달라.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비행기가 하늘에 뜬 상태에서 함정에 바다에 뜬 상태에서 도저히 북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내가 불의 기습전으로 하늘과 땅 바다로 특전사대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배가 한국에 출항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대장 국군 대대장 이상 지휘소들 습격 파괴하라는 게 습격 파괴. 그럼 전쟁 초기에 주도권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북한군이 뭐예요?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이 여기 안 나왔네. 여러분들 저도 북한군 포병 중장 출신이잖아요. 북한은 야포 중에 야포가 약 8,800문입니다. 8,800문 이제 장사정포도 제가 다른 포 장사정포예요. 근데 내가 다른 152mm는 최대 사거리가 약 4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170mm 장사정포 이거는 거의 70km 나가 70km 최대 사거리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다련장포라고 부르죠. 다련장 로켓이라고.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부르거든요. 이 관에서 샹샹샹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다련장 로켓이거든요. 예, 여러 발 나가는 거. 그거 북한에서는 240mm, 300mm, 600mm까지 있어요. 여기다 얘네가 전술핵탄 꽂아다 하는 거거든요. 이 장성포탄, 이거 방사포탄은 다련장 포탄은 보통 120km 나갑니다. 120km, 120km, 200km까지 나가요. 이 장사정포를 500문 최전방 38선 제일 가까이로 500문을 전진 배치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이 500문이 이 불의 기습전에 쓰는 겁니다. 불의 기습전. 어느 날 동시에 지금 남한에서 현재 전쟁 중에 있잖아요. 시전 중에. 우리 평화로운 세상이나요? 지금 우리가? 53년 7월 28일 신해협정 꽉 맺고 70년 해루다니까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쟁 중의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구도 지금. 예?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어느 날 야 대한민국 너네 몇 년도 몇시 전쟁을 다시 하자 알려주나요? 알려 안 주거든요. 어느 날 동시에 명령에 따라서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 이 500문이 꽝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대한민국 서울 경인권 내에 근 15,000만 내지 2만만 포탄 쏟아집니다. 2만 발. 예? 여러분들 이번에 이스라엘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요격도 못합니다. 미사일 요격, 이 요격이라는 건 상공 20km 이상 돼야 돼요. 다 저공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장성포탄은. 이거 요격 시스템 없어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예? 이 500발 들이 쏘게 되면 대한민국 서울 경인권은 불손하게 쏟아져요. 그러면 왜 쏠까요 아내가 이거다 되고. 서울 경기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살기 때문에 뭐 1시간 때는 그 60만만 사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리는 그게 아니고요. 기본 노리는 목적은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 군 통수기관, 지휘체계 다 기관들이 다 서울 경인권에 밀집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이거. 얘네가 때릴 수 있는 거리가 저 계룡대까지거든요. 계룡대까지. 계룡대 우리 육군본부가 전쟁지휘소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전쟁 척에 자기 주도권 잡아서 전쟁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만약 우리는 북한보다 감시 정찰 자산이 엄청납니다. 저도 북한 때 항상 그런 교육 받았어요. 저 미국 정찰 위성이 우리 담배깡만한 크기까지 다 찍어낸다고. 예? 우리는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만약 북한이 이런 정도 하려면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요. 아, 얘네가 확실하게 대한민국 향해서 때리려는 조짐이 보인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전에 먼저 우리가 초선 박살내버려야 된다, 사전에. 예? 자, 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아는 그 어르신 지인도 되게 그 여기로 말하는 보성양이에요. 그분이 제가 막 걱정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야, 현준아, 걱정하지 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에 꽝 하게 되면 몽땅 다 들어와서 지키자고 하기 때문에 똘똘 뭉친다, 그때는. 예? 걱정하지 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걱정돼요, 사실은. 왜? 우리 일반 국민 북한 비갈 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북한은 경제력 군사력 피고 장기전에 우리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우리하고는. 예? 이런 생각하는데 북한을 너무 얕봐요. 너무 과소평가해요. 예? 근데 우리는 적을 과대평가도 위험하지만 과소평가는 더 위험합니다. 왜? 최근직의 전쟁 사례는 약자가 강자에게 승리한 사례가 점점 증가됩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북한 경제력 군사시나 비슷해요. 근데 러시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기겠잖아요. 왜 이겨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부적 지원 때문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민이 내 나라 내 제재를 지키겠다고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저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린 뭉쳐져 있나요? 대한민국은? 4분 5열 됐잖아요. 4분 5열.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저는 두 체제 다 체험했잖아요. 북한제 체험하고 대한민국 체제 체험해 보니까 야, 대한민국 와 보니까 정말로 이 자유민주 체제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고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자유민주 지키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내 늦둥이, 내 가정 지키는 길이고 우리는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국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 안보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딱 정책 프레임 씌워놓은 것 같아요. 특정 세력이 쓰는 이런 용어처럼. 저도 북한에서 나름대로 국가 안보 보다 온 사람이잖아요. 북한 보위부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제일 마음 안 드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국가 안보식이 너무 피폐한 거. 근데 국가 안보라는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 안보. 국가 안보라는, 자, 그럼 여러분들 국가 하게 되면 국가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국가에. 국가라는 게 뭘로 형성된 국가예요? 국민. 네, 주권, 영토. 이게 국가잖아요. 그러면 안보는 뭐예요, 안보는? 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안보거든요, 안보. 국가의 안전 보장. 그러면 우리 국민 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국가 안보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국가 안보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국가 안보는 그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 군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지 국가 안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면 내 생명권이 끝난다. 내 목숨이. 내 가정도 끝나고
내 회사도 끝나고 우리들 미래도 끝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소홀히 생각하네. 누가. 무슨 우리 여기 제 보기 우리 이북도민사는 다 우리 보석성이잖아요. 뭐 좌파들에게 정권을 뺏겠다 어찌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 문재인 막 욕도 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강한 보수 꼴등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크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 간 안보 간 교육만 정확히 인지되게 되면 우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얼마나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교육이 전혀 진행 안 되잖아요. 그런 교육이. 특히 우리 잘하는 세대들, 여기 이제 미래 세대라고 했죠. 임세대들. 어떤 국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전쟁 꽝 일어나면 다 나가서 목숨 걸고 다 싸움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전 그래서 우리 잘하는 미래 세대 교육이 반드시 진행된다. 어떤 교육? 우리 1세분들, 2세분들이 피와 목숨이 대가로 지키는 이 자유 대한민국 훌륭한 자산이라는 이런 교육. 너네가 누리는 이 행복한 생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너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와 목숨이 대가로 지켜냈고 그래서 너희가 오늘 누리는 이런 소중한 것이라는 이 소중한 자산이라는 이런 교육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들 물건 하나도 그게 소중한지 뭔지 느끼지 못하면 그거 발로 걷어 차 버립니다. 근데 야 이게 내 생활에 참 필요한 소중한 거냐 하게 되면 그건 거의 권사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가 누리는 행복한 생활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린이한테 이루어졌는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너네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진행돼서 말하자면 애국심 교양이죠. 예? 이런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교육이 진행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꽝 하면 이가 전쟁이 터진다고 우리 20대 청년들이 갑자기 애국심이 확 솟아나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내 나라 nem직지게 나갈 수 있나요? 평시에 이런 교육이 진행돼야 그거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 세대들, 우리 2세, 3세, 4세, 4세들에게 정말 자연시의 소중함, 지키기 같은 안보관 교육, 이게 우리가 부단히 진행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과제. 저도 저희 탈북민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힘이 잘하는 것,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이 아이들을 진짜 국가 간 안보 간 확실한 전위투사로 키우겠다. 현재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로 키우고 꽝하고 통일되면 야네 각자 북한 땅 가서 정말 북한의 고향 땅에 자유민주주의 세우는 이런 주역으로 준비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저는 이북도민 사회와 함께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뭐 강일 떠나서 조금 하고프면 이북도민 사회 탈북민들 왜 앉지 않아요? 앉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제일 답답합니다. 자, 이 탈북민들 3만 5천 명이에요. 3만 5천 명. 3만 5천 명 탈북민들한테 저기 종로 쪽에 가게 되면 이북 오도청 이라는데 이북 도민 사회가 있다는데 그거 아나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 몇 퍼센트 될까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도 안 됩니다. 10%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알아서 10% 알아서 여기 왔어요. 와보니까 와 우리 고향에서 온 선배님들 내 아버지 같은 분들 내 형님 같은 분들 이런 마음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오게 되면요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집이 어디요? 도가 어디요? 그럼 대부분이 거의 88%가 함경북도입니다.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함북도 가라. 우리 함경북도 탈북민 4만 5천 명 중에서 300명도 안 고칠 능력이 없어요. 다 함북도 가래요. 다 함북도. 그럼 다른 데는 뭐래요? 다른 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항해북도, 평안남북도 없어요. 탈북민. 아무리 뒤지고 봐도 10손가락 안팎이에요. 10손가락 안팎. 그래서 제가 항상 이북도면서 요구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원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2세분들은 아버지들 원적, 부모님 원적 따라서 항해북도, 평북도, 항해도로 가잖아요. 탈북민들 원적 없습니다. 원적 증명서 없어요.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 상세본밖에 없거든요. 그 쭉 떼면요. 제 고향이 나와요. 출생지가.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름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북도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북도하면서 이젠 다 고령화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데 빨리 3만 원 탈북민을 안 와야 통영양 강화된다. 예? 안 하려면 이북도민 사회가 좀 문턱을 낮추고 좀 팔을 넓게 벌려주세요. 그 자기도 찾아온 사람들 원적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이 한북도 사람이라도 우리 평안북도 찾아오면 맞아주고 평안도참 평안도에서 항해도 항해 앉아서 3만 원쯤 빨리 안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 조그만 이북도민 사회에서도 네 편 내 편 가르듯이 쪽을 가르면서 언제 통합이 되고 언제 통일을 해요 우리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뭐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일천만 이상은 제가 대한민국 발 들어서부터 와서 저도 이제 14년 됐어요. 이상 가족에서 와서 하는 지가. 다른 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박정희 국장님 어디 갔나? 박정희 점 따라서 항영북도도 가서 체육대회도 참가해보고요. 1등도 해보고요. 맞죠? 갔다가 아유 기권 여기는 아니네. 또 평남도도 가봤어요. 평남도 가니까 이건 또 더 심해요. 싸움이라는 게 또. 이것도 아니네. 북한에서 그렇게 싸움하다 왔는데 그런 충성경제가 다 여기 와서 내가 또 싸움해야 돼? 나 빠질래.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근데 1천만 이상 가지는 그래도 쪽을 안 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근근히 작고 지금. 좀 강의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말 이북 도민사회 저는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근근히 버텨내는 것은 우리 1세분들이 아직 그 뒤에 있는 2세분들이 아직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기본 역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이 자유 대한민국 꿋꿋이 계속 이어져 갈까. 제게서 아까 늦게 생각합니다. 전 저녁 9시 반만 되면 우리 늦게는 고라 떨어집니다. 자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때 들어가서 항상 늦게 얼굴 보면서 너무 이쁘잖아요. 얼굴 사람도 항상 저는 걱정합니다. 야가 앞으로 10년, 20년 저는 야 미래 못 보거든요. 그걸 20년, 30년에 이 아빠를 원망하는 일이 반드시 오면 안 된다. 이 아를 지켜서 자유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훌륭한 자유 대한민국 꼭 지켜줍시다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